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A, B, N, M 뭐 이런 문자들을 사용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n제곱근 A에 뭐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 뭐 등등 그러한 문자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이 A랑 B의 값은 0보다 모두 다 크다라는 전제, n과 m의 값은 모두 다 2 이상의 정수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계산에 있어서 성질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방금 위에다 썼죠? n제곱근 a를 전체 n번 곱하면 a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n제곱근 a라는 것이 의미가 뭐였죠?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아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아이를 n번 곱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 우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n번 곱하면 a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그것을 n번 곱하라니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죠. 1번은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진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두 개를 곱한 것이 그것은 n제곱근 ab다 라는 얘기가 돼요.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증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사실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수의 그 어떤 범위를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게 되면 사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사장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을 그렇게 빈번하게 보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연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데 그 연산을 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증명해서 이것이 된다라는 그 타당성을 논하는 데 집중이 되기보다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익혀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아이입니다. 얘는 n번 곱하면 b가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아이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n번 곱해서 b가 되는 아이를 세모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도 모두 n개가 존재하고 이 아이도 모두 n개가 존재했다면 그들을 몽땅 다 곱한 것은 뭐가 될까요? 이걸 n개를 곱했으니 그것은 a가 되고 이걸 n개를 곱했으니 그것은 b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둘을 곱한 것을 모두 n세트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이 줄과 이 줄을 몽땅 다 곱한 a, b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들의 정체는 n번 곱해야지만 a, b가 나오는 아이들이니 당연히 n제곱근 a, b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죠. 따라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아이랑 n번 곱해서 b가 되는 아이를 각각 n개씩 곱해서 보시면 그들은 a가 될 것이고 그들은 b가 될 것이고 이들을 몽땅 다 곱한다면 a, b가 될 테니 그 한 줄을 n개를 곱하면 n세트를 모두 다 곱하면 a, b가 된다 라는 의미를 이용해 n제곱근 a, b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번과 같은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눴을 때 그때 그 결과는 n제곱근 b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아이디어가 적용되니까 요거는 증명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n제곱근 a라는 것을 n번 곱하면 그럼 그것은 n제곱근 a의 n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이 n제곱근 a라는 것을 역시 또 동그라미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이 동그라미를 내가 m개만큼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좌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m개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얘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얘기인데 m개를 갖고 온 건 모르겠고 그걸 아래로 n 세트를 더 가지고 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 한 줄을 몽땅 다 곱했을 때 그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죠. 이 한 줄을 다 곱해도 A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이 모두 M개의 가로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곱한 것도 A, 즉 그들을 몽땅 다 곱한 것은 A의 M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 그런데 이 한 줄을 모두 N개를 곱했더니 그것이 A의 M제곱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 한 줄을 모두 N개를 곱했더니 그들이 뭐가 되었다? A의 M제곱이 되었다. 그럼 그 한 줄은 대체 정체가 뭐였겠습니까?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아이들이겠죠. 따라서 이 한 줄은 이렇게 됨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루트로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듣는 인강에서든 아니면 또 다른 학원에서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같이 좀 겸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한 책 수학의 바이블과 수학 쿰라우데 이 두 권의 책에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상세한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때 그런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전부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대신 이러한 것들은 책에 어딜 찾아봐도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것이 MN제곱근 A가 되고 그들은 순서가 바뀌어서 N제곱근 M제곱근 A가 된다 라는 식이에요. 언뜻 보면 사실 되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어도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 동그라미가 N 세트가 있으면 M 세트가 있으면 뭐가 된다? N제곱근 A가 된다. 아, 얘가 모두 M개가 있으면 그 한 줄이 뭐가 된다? N제곱근 A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모두 N개가 있다면 그럼 그들의 총 곱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아, 그렇다면 그들 낱개가 M개가 모여서 이들이 되고 그 M개가 모인 것이 N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체 N개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게 바로 MN번 곱해서 A가 되는 I라는 얘기겠죠.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표현은 무엇이냐? 사실 얘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마찬가지로 이 결과가 나올 테니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보는 쪽이 훨씬 더 증명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면 이걸 가지고도 이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세 개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동그라미 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섯 번째는 NP 제곱근 A의 NP 제곱, 그것이 뭐랑 똑같다? N제곱근 A의 M제곱과 똑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I를 NP번 곱하면
a의 mp 제곱이 된대요. 그럼 이 i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는 n개, 이쪽으로는 p개 해서 총 np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np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a의 mp 제곱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p개 n개에서 총 np개를 곱해서 이게 될 거라면은 p개를 곱하기 전에 딱 이렇게 n개까지만 곱한 것은 a의 m제곱이지 않겠느냐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a의 m제곱이다 라는 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너 하나가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된다면 그럼 너 정체는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녀석이지 않겠냐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까지 전부 완료를 지어봤어요. 어떻게 이 거듭제곱의 성질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자체 하나하나를 증명하기보단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져서 그 당연해진 그 성질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계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풀려나가는지 여러 번 경험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합니다. 항상 성공해서만 좋은 경험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그러한 좋은 경험들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이런 것들만 계속 뚫어져라 찾아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들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세요. 불편하지만 사용을 해보셔야 점차 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빈번하게 활용되는 그런 계산 성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쉬운 문제들을 잘 맞출 수 있을 테니 꼭 빈틈없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은 학습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7제곱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2분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7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 이런 것들까지도 다뤄봤었을 겁니다. 즉 이 밑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범위는 실수 전체 범위였고요. 물론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는 허수도 제곱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밑이 아닌 지수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자연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밑의 범위는 실수, 그 다음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지수의 범위는 자연수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연수로 한정되어 있었던 그 지수의 범위를 자꾸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자연수였지만 정수로, 그 다음 그것을 유리수로, 그리고 그것을 실수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수 범위에서도 지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수나 식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궁금하지 않나요? 왜 가만히 잘 있었던 이 자연수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지수 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지수 함수의 생긴 모양새가 바로 y는 a의 x제곱, 예를 들면은 y는 2의 x제곱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 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재미없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아이라면 이 함수를 정상적으로 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8 이렇게 한 점에서만 논한다면 결코 재미가 없겠죠. 지수 함수라는 것을 논할 때 우리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된 x에 의해 이 아이가 연속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기에 이것을 지수함수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확장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목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이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학습 목표이고 학습 목적이 아니라 이 지수 함수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이 학습에 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여기보다는 살짝 여기에 쏠려있는 하나의 거쳐가는 그냥 필수 불가결하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검다리에 불과하긴 하다라는 이야기. 네, 그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게 논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정수 지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수 지수 범위로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느냐? 자연수가 아닌 정수는 0도 있고요, 음의 정수도 있죠. 즉 예컨대 2의 0제곱과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등등 이런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의 0제곱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좀 내볼 건데 2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2를 추가로 몇 개를 더 곱해볼 거예요. 2를 몇 개를 더 곱해볼 거냐면 안 곱할 겁니다. 더 추가로 곱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2를 안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내가 2의 세제곱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이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2의 세제곱이 그대로 되겠죠. 왜?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술이 와가지고 안 곱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냥 그 자체 그대로가 나오겠죠. 무언가에다가 뭘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친구는 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1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그게 꼭 2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게 3이어도 4여도 5여도 무언가를 곱하려고 했다가 말아야겠다 라고 했을 땐 실상 아무것도 안 곱한, 즉 굳이 표현하자면 0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의 0제곱은 1이다. 따라서 a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전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식으로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에다가 내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굳이 지수법칙을, 물론 지수법칙이라는 것은 각각의 지수가 양수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의 세제곱, 뭘 곱해야 1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이 아이는 이 아이랑 역수관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0도, 음의 정수도 지수의 이제 구성 요소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1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아이는 그것의 역수 2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a의 이건데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것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쓰는 것이 적합하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내가 음의 정수까지 확장시킨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존의 어떤 지수의 법칙과 그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언가의 0제곱은 1, 무언가의 마이너스 n제곱은 그것의 n제곱분의 1.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라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이 나뉘어지게 돼요. 수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금기사항이라고 했었던 것. 0으로 나누는 것과 분모가 0이 되는 것. 자, 만약에 a가 0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 분모가 0이 되게 되죠. 0을 n번 곱하면 0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 정의를 하는 게 여기에 전제가 되겠습니까?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까는 것이 이렇게 정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시킬 때 전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수의 범위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의 0제곱은 1이다. 그다음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의 0제곱은 그러면 같은 이치로 1이고, 6의 0제곱도 1이고, 7의 0제곱도 1이고, 자,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이고, 5의 마이너스 7제곱은 5의 7제곱분의 1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했을 때 가능해지게 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유리수 범위로 한번 확장시켜 볼까요? 예를 들어서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세제곱을 했을 때 2의 1제곱, 즉 다시 말해서 2가 나와야 해요.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세제곱을 해야지만 2가 나오는 아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겠습니까? 세제곱근 2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겠죠. 물론 얘가 꼭 실수여야만 하는 보장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겠지만, 즉 한마디로 2의 세제곱근은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논한다면 실수로 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것, 즉 세제곱근 2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5의 3분의 2제곱? 그럼 이거는 내가 3번 곱했을 때 5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3번 곱하면 5의 제곱이 된다. 즉 5의 3분의 2제곱은 3번 곱할 시 5의 제곱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3이라는 건 이쪽으로, 2라는 것은 이쪽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1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이쪽으로 움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의 4분의 7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볼까요? 6의 4분의 7제곱은 4번 곱했을 때 6의 7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 6의 4분의 7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4번 곱해서 6의 7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으니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분자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표현과 이 표현 중에서 어떤 게 더 보기가 편하세요? 다시 써볼까요? 6의 4분의 7제곱, 그 다음에 4제곱근 6의 7제곱. 물론 직관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와닿는다. 그러니까 4번 곱해서 6의 7제곱이 된다고 라는 의미를 파악하기엔 얘가 좀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을 하던지 뭔가 좀 편리하게 논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훨씬 더 쓰기도 편할 것이고,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지수 법칙 또한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표현을 나중에 훨씬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더 좋다고요? 아닙니다.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다시, 이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걸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표현은 앞으로 이렇게 써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들을 앞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표현이 더 편하다고? 이 표현이 더 편하다고. 강제입니다. 강제예요. 이 표현이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게 되면은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것은 이것을 n번 곱했을 때 A의 m제곱이 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니, 우리는 A의 n분의 m제곱이라는 것은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디선가 n제곱근 A의
m제곱을 보게 된다면 이 표현은 다시 이것분의 이것으로 a의 n분의 m제곱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자꾸 습관화하셔라. 근데 이걸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고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일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을 앞으로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볼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제곱근 중 실수인 것,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지저분하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배운 이후부터는 이러한 계산보단 이러한 계산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실수 범위로 확장시킨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이야기가 뭐 더 추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리수 범위에서만 이 지수의 범위가 더 확장되면 된다는 건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다. 다만 이 루트 2라는 것은 약 1.414 점점점점 되는 그러한 값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값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왜? 점점 이렇게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시켰으니까 얘네들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점점 이러한 이 루트의 근사한 값으로 얘네들이 점점 가까이 간다면 그럼 그때 이 i의 값도 어떤 값으로 정말 근사하게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리 수학적이진 않은 설명이고요. 그냥 얘가 존재한다라고 인정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켰을 때 이러한 숫자도 존재하니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약간 우리에게 이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바라는 방식으로 언급이 되고 말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고 바라는 바는 이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 전에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 이런 것들도 애초에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 지수 법칙이 여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이게 타당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아이들도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지사일 거예요. 애초부터 태생이 그랬었으니까. 거기에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짜여진 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먼저 스타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 값이 존재해, 그냥 그렇다고 하자, 착하지? 그런데 얘네들도 역시 유리수 범위에서 지수가 확장됐을 때 지수 법칙이 여전히 적용됐었듯이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너네들 2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루트 3제곱이 2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제곱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라는 취지로 말을 해두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엄청나게 막 깊이 있게 증명을 하고 막 설명을 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로만 다뤘었던 그런 햇병아리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정수, 유리수, 더 나아가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표현으로 공부했었던 그런 표현들 역시 지수의 표현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정수 범위에서 이게 정의된 그 이후부터는 무언가의 영제곱과 무언가의 음수제곱을 내가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범위 내에서 지수 법칙은 언제나 작동 가능함을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원에서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그냥 이것은 우리가 거쳐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수 함수를 공부를 할 때 무리 없이 연착륙하기 위해 미리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만 여러분들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공부는 나중에 대학 가서 수학과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리수 지수 범위까지 확장시켰을 때랑 이 실수 지수 범위까지 확장시켰을 때 그 두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의할 요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켰을 때 아까 정수 범위에서 지수 확장시켰을 때랑 다르게 딱히 뭔가 유의사항 즉 A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갔어요. 이게 유리수 범위랑 실수 범위에서 동일한 조건이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미뤄뒀었던 건데 이 유리수 범위에서나 실수 범위에서나 마찬가지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라는 값은 0보다 무조건 커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A라는 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것에 뭘 얘기를 해볼까요? 4분의 1제곱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아이. 우리 이거 아까 있다고 했었습니까?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아이. 있기는 있죠. 그치만 이 아이는 없죠.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아이는 허수 부분에선 있을 겁니다. 분명히 4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4개나 존재하겠죠. 그치만 이 4개 모두가 다 허수일 겁니다. 일단 실수가 아니니까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표현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즉,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수학에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범위가 이렇게 음수까지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유리수 지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때는 모두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에서만 자 이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어떤 상황에선 되고 어떤 상황에선 안 되니까 조심해서 써 라고는 얘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취하는 대신 하나를 버린 겁니다. 지수의 범위를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시키는 대신에 우리가 이 밑의 범위를 버린 거예요. 어떻게?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가능했었지만 지금 유리수 범위에 와서는 A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만 한다? 양수여야만 한다. 왜?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시키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음수가 아니면 되지. 예를 들어서 3의 4분의 1제곱 이런 것들은 괜찮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실수가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태클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리수 범위까지 정의를 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됐을 때는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눈물을 꾹 참고 이를 악물고 반토막을 버려낸 거예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논하지 않겠다. 대신 양수인 경우에서는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키는 것을 허용해달라라고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다루는 범위는요. A 그리고 B 그들 모두가 다 0보다 크고 그다음 N, M 그들은 모두 실수가 되는 A의 N제곱 A의 B의 N제곱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지수 범위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고 싶다면 밑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시켜라? 0보다 크게끔 제한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더하기로 쓰죠.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플러스 M제곱이고 A의 N제곱의 전체 M제곱은 A의 N M제곱이며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B의 전체 N제곱이고 등등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다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총 4개가 있지 않나요? A의 N제곱 나누기를 안 했네요. A의 M제곱 그것은 A의 N 빼기 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나누기 버전으로도 있으니까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은 A분의 B의 전체 N제곱이라고도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둘 다 모두 0보다 크니까 0이 될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지수의 확장이었습니다. 1단원의 내용이 모두 다 끝났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공부했었던 내용은 거듭제곱의 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듭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거듭제곱 근을 미안합니다. 이걸 안 썼네요. 거듭제곱근의 정의,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거듭제곱근을 모두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직관적으로 좀 수학적 증명만 하지 말고 계산할 때 활용되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 성질도 같이 꼭 공부를 해주셔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근을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수의 확장. 그리고 이것은 아셔야 할 것이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지수 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확장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줘야 할 부분은 a의 0제곱은 무엇이냐,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음의 지수로 됐었을 땐 그 i가 a의 n제곱분의 1임을 알 수 있느냐, 얘는 1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까지 최종적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 실수 범위까지 최종적으로 확장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었죠. a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제한을 시켜둔 상태에서 실수 범위까지 지수가 확장이 되었다. 그래서 실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토막이 된 밑의 범위 꼭 기억을 해두실 것.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실수 범위에서 지수를 논할 수가 없고 이 지수 법칙도 역시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총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단원은 로그입니다. 로그라는 것은 이 지수랑 사실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로그를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수랑 로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말해서 지수를 공부를 잘 해두고 로그를 공부하게 되면 로그를 공부하는 게 매우 쉬워지겠죠. 그렇지만 지수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채로 로그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지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연산들도 정확하게 해내서 완전히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로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